한 번이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는 분들은 그 순간의 충격과 허탈함을 잊기 어렵습니다. 그 배신은 단순히 신뢰를 깨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상처를 남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은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사람의 작은 결점을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건 바로 그 작은 신호를 무심히 흘려보내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귀양살이 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엔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왔지만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모함을 하거나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반드시 한 번은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하게 되었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관계의 초반에 유난히 친절합니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 속엔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계산이 깔려 있죠. 이들은 언젠가 기회가 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내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위기와 유혹 앞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의 말투, 작은 행동, 사소한 선택 속에 이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큰 배신은 결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 전에는 반드시 작은 배반이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방송에서 그 작은 배반을 미리 알아채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쓰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를 미리 막아주는 예방주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이 그 사람의 본심을 알려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도 설마 하며 넘어가 버리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일 중 가장 뼈아픈 사건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린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날카로운 사람도 거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약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을 써주고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몇 번 어겼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정약용을 비난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순간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늘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현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평소에는 도와주던 일도 상사가 보는 자리에서는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자기 공로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하며 넘기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결국은 관계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웃으며 만나고 서로 비밀을 나누던 친구가 어느 날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흘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꺾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기준으로 말과 행동을 바꾸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공통점이 일관성의 부재임을 발견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편한 자리에서는 호의를 보이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관계를 쉽게 버리는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처음엔 절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고 이해심 많고 내 편이 되어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다정함이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작은 불성실, 작은 변심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훗날 큰 상처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그들의 말과 행동 속 신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신호는 대부분 일상에서 아주 작고 사소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습관 같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본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첫째, 약속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약속뿐 아니라 작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신뢰도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늦거나 연락 한 번 없이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작은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라 표현했습니다. 그에게는 큰 믿음을 맡길 수도 오래 곁에 둘 수도 없다는 뜻이죠. 둘째, 말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겉으론 호의적인 말을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면 언제든 도와줄게라고 말하면서 정작 도움을 요청하면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는 경우죠. 또한 누군가를 두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던 이가 다른 자리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하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건 이미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한 입에서 두 마음이 나오는 자를 멀리하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셋째, 유리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평소엔 조용하다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거나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들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굴지만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연락이 끊기거나 거리를 둡니다. 이런 유형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초반에는 전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은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설마 저 사람이라며 경고 신호를 무시하죠. 그러나 정약용의 말처럼 큰 해는 반드시 작은 틈에서 들어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틈을 막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배신으로 향하게 되는지 그 심리적 이유와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심리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강한 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익 추구와 손해 회피입니다. 첫째, 이익 추구의 심리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하나의 투자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처음엔 그 계산을 드러내지 않지만 상황이 변하면 본색을 드러내죠. 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하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고 심지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배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둘째, 손해 회피의 심리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의리조차 버리는 자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면 관계를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의리는 선택 사항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쉽게 폐기될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권력과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향이 더해지면 그 사람은 배신의 길로 더욱 쉽게 향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바람 따라 움직이는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약한 자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만 바뀌면 어제까지 내 편이었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평온할 때 보이는 성품은 진짜가 아니다.
이 말처럼 평소에는 알 수 없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불리한 순간 혹은 유혹 앞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을 무방비로 내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작은 불일치, 미묘한 이익 중심의 태도, 권력에 휩쓸리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인다면 그건 반드시 기록해두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정약용이 남긴 구체적인 경계 기준과 그가 실제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곁에서 멀리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관계를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가려내는 나름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가 기록한 글 속에는 배신을 막는 관찰의 3가지 눈이 등장합니다. 이 기준은 지금 우리의 일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위기 속에서의 태도를 보라. 정약용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작은 부탁에도 귀찮아하거나 문제를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더 큰 위기에서 결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오랜 세월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둘째, 없는 자리에서의 말을 들어라. 정약용은 직접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곁사람을 통해서라도 확인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그 말이 돌아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는 없는 자리에서 나를 지키는 자는 내 평생의 벗이라 했습니다. 셋째, 사소한 이익 앞에서의 선택을 주목하라. 정약용은 작은 재물, 작은 칭찬, 작은 권력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조차 자기 몫을 챙기려 하고 남의 것을 슬쩍 빼앗으려는 기색이 보이면 그건 훗날 더 큰 이익 앞에서 관계를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과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직장, 사업,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이 3가지는 그대로 통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나누려 하기보다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동료, 다른 사람 앞에서만 친절을 보이고 돌아서면 불평을 늘어놓는 친구, 작은 돈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계산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맞추려는 친척, 모두 경계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갖고 사람을 본다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관찰의 3가지 눈은 누군가를 무조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되 지켜야 할 거리는 반드시 유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태도가 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실수는 마음만 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따뜻해 보여도 그 따뜻함이 오래 지속될 힘이 없다면 결국은 상황에 휩쓸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감정이 아니라 패턴을 보라고 했습니다. 패턴이란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행동의 흐름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우연일 수 있지만 3번의 반복은 습관이고 그 습관은 결국 본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여러분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경쟁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도움을 줄 때는 마음을 다하는 듯하지만 그 대가를 꼭 챙기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이런 작은 패턴을 무시하면 결국은 큰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인간의 약점은 고쳐지기보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이미 드러난 약점을 경계하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히 주의할 것은 조건부 호의입니다. 겉으로는 돕지만 그 안에 조건이 숨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그 도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언젠가 빚을 증서처럼 꺼내드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관계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힘은 사람을 냉정하게 보는 눈과 그 눈으로 확인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힘든 순간에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불안과 의심을 키우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경계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조언과 따뜻한 마무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뒤통수를 치는 사람은 이미 초반부터 작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 그 신호를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설마 하며 무시하면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배운 교훈도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심은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 사소한 약속, 위기 속에서의 태도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틈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배신을 피할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기억했으면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불성실을 가볍게 넘기지 말 것. 둘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기록하고 거리를 둘 것. 셋째, 유리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곧 미움은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정약용도 인연을 지키는 것만큼 인연을 거두는 것도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물러남이 곧 가장 단단한 방어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누군가의 작은 말과 행동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관계에서의 상처는 피할 수 없다 해도 미리 경계하면 그 깊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은 값싼 인연에 소모되기엔 너무나 귀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배신을 막아준 경계 습관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단단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